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년기의 돈 관리는 단순히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지출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정작 60대가 되어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닌 현명하게 쓰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돈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절약하며 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평생 검소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을 위한 적절한 투자를 미루다가 더 큰 의료비를 써야 하는 경우, 사회활동을 줄이다가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대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건강관리,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활동들이 당장은 불필요한 지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과 정신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히 투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손주들의 교육비를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을 아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히려 부모님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건강 문제들이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은 금전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근처 공원에서 하는 아침 체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60대의 현명한 돈 관리는 얼마나 아끼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자금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자산의 종류와 그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금성 자산,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안전한 자산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자산을 예금에만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예금 이자만으로는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율의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생활비로 필요한 12년치 자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35년 내에 필요한 자금은 국채나 회사채 같은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 중 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는 수익을 위해 적절한 비율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당주 투자입니다. 우량 기업의 배당주에 투자하면 정기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고정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투자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율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시는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고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져서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큰 평수의 집을 팔고 작은 평수로 이사하면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서도 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본인의 노후 생활을 희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재산은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60대라고 해서 더 이상 수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해 컨설턴트나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 전 회사원이었던 김모 씨 67세는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 2회 정도 기업을 방문해 조언을 해주는 일인데 적지 않은 수입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수입원으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취미로 즐겨온 사진 촬영을 활용해 동네 소규모 행사의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분, 손재주가 좋아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금전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부심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노후의 소비 패턴과 현명한 지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여가 생활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고정지출입니다.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등 매달 꾸준히 나가는 비용입니다. 둘째는 의료비와 같은 변동지출입니다. 셋째는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선택적 지출입니다. 이 중에서 고정지출은 가능한 한 줄이고 대신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적 지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식비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적절한 식비 지출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싼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보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건강한 조리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요리 교실이나 영양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무조건 자가용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주차비 등을 고려했을 때 택시나 대중교통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어려워하시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송금이나 조회를 할 수 있고 각종 공과금도 자동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인터넷 뱅킹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배우면 생활이 한결 편리해집니다. 온라인 쇼핑도 현명하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거운 생필품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고 가격 비교도 쉽게 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자녀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쇼핑몰을 선별하고 결제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절제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적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려면 회비와 식사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경조사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셔서 모임 참석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활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사회활동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모임이라면 참석 횟수를 줄이거나 부담이 적은 다른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재능 기부 활동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회적 관계도 맺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전직 공무원이 주민센터에서 민원 상담을 도와주는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용 부담 없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소비에 대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소비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취미 활동은 즉각적인 효용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도 매우 가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좌들도 많이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이나 건강검진은 필수이며 필요하다면 개인 트레이너나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는 미래의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들이 단순한 지출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적절한 소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60대의 현명한 돈 쓰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모두 고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님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